자, 우선 산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보자. 첫 번째. 자,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아 수용액에서 이런 뜻이에요. 자, H 플러스 이온을,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산과 염기의 정이 붙어. 아니야, 이렇게 하자. 이온을 내는 물질. 자, 요런 것들을 우리는 산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수용액에서 H 플러스 이온을 내려면 H를 가지고 있어야지, 최소한. 근데 H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 산이 아니에요. 자, 이름 중에 무슨 산으로 끝나는 것들. 자, 니네가 알고 있는 게 있나? 무슨 산으로 끝나는 거? 아세트산, 어? 아세트산, 그래, 아세트산. 그리고 많아. 염산, 황산, 질산 또는 자, 우리가 먹는 산 중에 유기산도 있어. 그런 것들이 다 산이거든. 그래서 수용액에서 H 플러스 이온을 내는 물질인데, 자, 여기에서 무슨 산으로 부르는 물질이에요. 이렇게 알아두면은 조금 더 쉬워. 자, 그래서 HCl, 염산, HNO3, 질산, 그 다음에 H2SO4, 황산. 자, 이런 거 이름 부르는 거에서도 배우지 않았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CH3COOH, 이게 아세트산 등등등이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이 모두 산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이 산의 일반적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봐봐. 자, 두 번째, 신맛이 난다. 자, 신맛이 나는 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식초 속에 있는 산이 아세트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레몬에도 신맛이 있죠. 레몬에는 시트르산이라는 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곤충, 개미에 들어있는 산이 있어. 개미 꼬랑지에서 시큼한 산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개미산이라 그래서 포름산이야. 그 다음에 포도도, 신포도도 있잖아. 타르산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신맛이 나는 게 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산의 특징은 물에 녹아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야. 자, 물에 녹아 전류를 흐르게 한다. 이런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해질이라고 불러요. 전해질이다. 알겠지? 자, 물에 녹아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물은 전류가 안 흐르는데 거기에다가 산을 녹인 다음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전류가 흐른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시약을 변색시켜요. 자, 요거는 몇 개 외워야 돼. 지시약 색깔을. 원래는 안 외워도 이런 색깔은 주어져야 되는데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서 안 주어져요. 그러니까 좀 몇 개를 외워야 돼. 이렇게. 자, 리트머스 시험 종이가 있어요. 리트머스 종이야. 그 다음에 BTB를 풀어서 쓰면은 브로모 티몰 블루라고 불러요. 기니까 그냥 BTB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자, 페놀프탈레인도 역시 PP라고도 쓰기도 해.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
자, 이렇게 네 가지 지시하게 돼서 자, 산성에서는 색깔을 이렇게 외우자. 산, 불, 노, 무, 불이에요. 자, 불이라고 하는 거는 붉은색이겠지. 그 다음에 중성에서는 자, 리트머스 종이는 있지. 색깔이 두 가지가 있거든. 우리가 보통 쓰는 게 리트머스 종이는 푸른색하고 붉은색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붉게 변하는 거는 푸른색이 붉게 변하는 거야. 근데 중성에서는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푸른색은 그대로 푸르고 붉은색은 그대로 붉고. 그래서 중무 얘는 녹, 무, 주. 그 다음에 염기성에서는 염, 파, 불로 이렇게 외우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요게 지시하게 색깔 변화야. 자, 그랬을 때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색깔이 뭐냐면 잘 봐. 자, 요 놈하고 요 놈, 노, 그 다음에 요거 붉은색. 요거 두 개에서는 둘 다 무색이라는 거 알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자,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에서만 붉게 변하는구나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얘네는 모두 있지? 자, 금속과 반응했을 때 H2 기체가 발생을 해요. 자, 산은 금속과 반응할 때야. 반응하면 H2 기체가 발생하는데 H2 기체는 자, 무슨 성질이 있었지? 우리 다이나 중학교 때부터 배웠었지. H2의 성질. 음, 물, 자신 있게 대답해. 물이랑 만나 폭발한다? 그래, 그거잖아. 불을 대면 뻥 하고 판다야. 이게 수소 기체를 알아내는 방법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마그네슘을 염산에 반응시켰다라고 해보면 자, 이렇게 되고 H2. 자, 아연을 황산에 반응시켰다라고 해보면 자, ZnSO4가 되고 H2. 우리 지난 시간에 산화환원에서 배웠던 거예요. 금속하고 반응해서 수소이온이 반응성이 더 크냐 작으냐를 따져서 산화하는 이건 산화하는 반응이기도 하거든. 자, 그 다음 자, 여섯 번째. 자, 산의 공통성은 H 플러스 이온 때문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특이성은 자, 산의 음이온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특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야. 자, 공통성은 둘 다 구별이 안 돼요. 그치? 똑같은 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런 것까지가 다 공통성이거든. 신맛이 난다. 공통성이에요. 자, 그런데 음이온이 달라서 구별할 수가 있대. 자, 한번 봐봐. 염산을 물에 녹이면은 자, 얘는 이렇게 변해요. H 플러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 HNO3를 이온화시켜. 그러면은 H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H2SO4를 이온화시키면 H 플러스가 2개, 그 다음에 SO4는 E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잖아.
자, 여기 봐봐. 요 H 플러스가 다 공통이지?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을 우리는 산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요것 음이온이 서로 다르잖아. 요것 때문에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특이성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게 산의 일반적 성질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야. 산은. 자, 염기로 들어갈 거예요. 자, 염기. 자, 염기는 첫 번째 수용액 속에서 OH- 이온을 내는 물질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가장 쉬운, 가장 초보적인 염기의 정의야. 그러면 염기는 또 수산화 뭐뭐뭐로 부르는 물질이에요. 이런 것들은 모두 염기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거기에는 NaOH 봐봐. 수산화 나트륨. 그 다음에 자 KOH 수산화 칼륨. 그 다음에 자 CaOH2 수산화 칼슘. 그 다음에 자 BaOH2 요거는 수산화 바륨. 이런 것들이 다 염기에 해당하는 거죠. 수산화 이렇게 뭐뭐뭐로 끝나잖아. 자, 그 다음에 이 염기의 특징은 있지? 쓴맛이 나요. 자, 아까 신맛이 나는 거는 산의 일반적 공통된 성질이라 그랬는데 염기는 쓴맛이 나. 그 다음에 있지? 염기를 손에다 바른 다음에 그거 닦아내려고 물에다가 막 씻어내잖아? 그러면 손을 서로 비비면은 됐다 기분 나쁜 미끈거려. 굉장히 미끈거려. 자, 그리고 미끈거린다야. 근데 왜 미끈거리냐면 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염기는 우리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 때문이야. 그래서 손에 염기가 묻잖아? 그러면 손에 단백질들이 있거든. 그 단백질이 녹아가지고 손을 서로 이렇게 문지르잖아? 그럼 내 손 같지가 않아. 막 굉장히 이상한 느낌의 미끈거림이야.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 정도로 미끈거려.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네도 있지. 자, 물에 녹아 전류를 흐르게 해요. 자, 역시 이거는 산과 염기의 공통성이다. 그치? 전의 질이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것으로는 어때? 전류가 흐르는 것으로는 산인지 염기인지 구별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지.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얘네들도 있지. 지시학을 변색시켜요. 아까 우리 지시학 외웠지? 써준 그대로. 그러면 지시학을 변색시킨다. 이걸로 끝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염기의 공통성은 역시 자 보자. 염기의 공통성은 OH- 이온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특이성은 염기의 양이온이 다르기 때문이야. 자, 요것 때문에 특이성이 나타나. 그러면 자, 수산화 나트륨 NaOH를 이온화시켜 볼까요? 그러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KOH를 이온화시키면
K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자, CaOH2 요거 이온화 시키면 Ca 플러스와 이 OH 마이너스. 자,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요게 공통이잖아. 자, 그래서 공통성, 염기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염기성. 근데 얘네 세 개는 요게 다르지? 자, 이 세 개를 구별하면은 이게 어떤 염기인지 구별이 돼. NaKCA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다? 느낌 빡 오지 않아? 저거 양이온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에이, 진짜. 중학교 때 배운 건데 2학년 때 불꽃반응.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 칼슘 주황색. 얼마나 쉽게 구별이 돼. 그렇게 양이온을 구별하면은 자, 어떤 연기인지 알 수 있잖아. 알겠니?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뭐를 또 배우냐면, 자, 이온의 이동 실험을 한번 배워볼 거야. 실험을 한번 배워보자. 이온의 이동. 자, 이온의 이동 실험이 44쪽하고 45쪽에 거기에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의 확인,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의 확인 이렇게 두 가지 실험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선생님이 그림 하나로 그릴 거야. 그림 하나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전류를 흐를 수 있도록 전극을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기는 플러스 극을 걸고 여기는 마이너스 극을 걸었어. 그 다음에 요게 무슨 색이냐면 푸른색 리트머스야. 자, 그런데 요거는 붉은색 리트머스예요. 다인이가 왜 오늘 챙겼지? 챙겼어요. 그래. 갑자기 웬일로. 자, 이렇게 푸른색 리트머스하고 붉은색 리트머스를 이렇게 종이로 놓고 전극을 꼽았어. 근데 자, 종이는 전류가 안 흐르잖아. 그래서 이 종이를 있지 전해질로 적셔야 돼요. 둘 다 전해질로 적신 종이라는 걸 알아도. 그러면 전해질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이에요. 물에 녹아서. 그렇게 이렇게 해야 전류가 흘러. 그런데 자, 여기에다가는 자, 뭐를 떨어뜨렸냐면 염산 HCl 한 방울. 여기에다가는 자, NaOH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있지? 잘 봐. 붉은색이 자, 첫 번째 거는 붉은색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움직여가. 자, 그런데 두 번째는 푸른색이 플러스 극으로 움직여가요. 리트머스 색이 푸른색으로 변해간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변하는 결과를 얻어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온을 확인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볼 거야. 자, 첫 번째 거 봐봐. HCl을 물에 녹이면은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되지요. 근데 거기 봐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온은 자,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이는 건 누구겠니? 플러스. 플러스 이온 누구? H 플러스지.
아, 요놈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했구나. 그러면서 요 이온 때문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지. 맞아요? 그래. 이렇게 색깔을 변화시킨 원인이 H 플러스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이온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마이너스 이온은 어떻게 이동 안 하나? 마이너스 이온도 이동하겠지. 근데 걔네는 색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지. 자, 그 다음에 NaOH를 떨어뜨린 거 봐봐. NaOH에서는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온화될 때, 자, 얘 봐봐, 얘. 얘가 플러스극으로 이동하겠지? 그래, 플러스극으로 이동하는구나.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을 붉은색의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한 원인이 되는 이온이에요.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온의 이동까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겨보면 이제 삼염기 중화 반응이 나와요. 자, 중화 반응에서 우리가 중화 반응이 도대체 뭘까? 이거를 이제 배워보면 돼. 자, 중화 반응을 배워봅시다. 자,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 중화 반응.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자,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염과 물을 만들고 열을 발생하는 반응. 이거를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정확한 중화 반응의 뜻이에요.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염과 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열을 발생하는 반응이구나. 자, 그런데 자, 그 말을 그대로 한번 써볼 테니까 봐봐. 이렇게 되겠지. 산하고 염기가 반응하여 염하고 물을 만들고 열을 발생하는 반응이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럴 때 이 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열을 중화열이라고 불러요. 중화열. 그래서 중화열이라고 하는 거는 중화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이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자, 그러면 요거를 자, 물질로 표현해 볼 테니까 봐봐. 산은 HCl, AQ. AQ는 수용액이에요. NaOH도 AQ. 자, AQ는 수용액이라 그랬어. 수용액 속에서는 얘네들이 이온으로 존재하지? 그래, 우리 산화환원에서 배웠잖아. 이거 이온으로 만들어 보자. 요거는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요 놈은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자, 이렇게 결합을 했는데, 자, 얘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NaCl 그 다음에 H2OL이에요. L. 자, 근데 여기 잘 봐. 요 놈도 AQ니까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되고 이거는 물 액체죠, 액체. 그치? L이라고 쓰는 건 액체라 그랬잖아. 자, 요 반응식 잘 봐봐. 요 반응식에 화살표를 중심으로 해서 있지. 왼쪽에 이온이 몇 종류가 있니? 네 종류가 있지. 뭐뭐가 있냐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네 종류가 있었는데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온은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없어졌잖아. 물이 되면서. 이거를 찾아내는 거야. 이걸 찾는 건데 그래서 잘 봐. 자, 이거를 우리는 반응하는 H 플러스 AQ하고 OH 마이너스 AQ가 반응해서 H2L이 되는 반응을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도 꼭 알고 있어야 돼.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냐, 준식아? 혹시 다인이는 기억날까? 음, 모든 중화 반응에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불러요. 알자 이온 반응식이란 뜻은 뭐냐면 실제로 중화 반응에서는 저 이온들이 반응해요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저 이온들이 반응하면서 열도 내는 거예요. 이걸 중화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 그래서 중화 반응이란 산의 H 플러스하고 염기의 OH 마이너스가 결합하면서 물이 되면서 열을 발생시키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있지. 자, 화살표 왼쪽 오른쪽에서 변하지 않은 이온들이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구경꾼 이온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구경꾼 이온은 뭐하고 뭐야? 그래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잖아. 자, 이게 구경꾼 이온이에요. 그래서 니네가 잘 봐.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을 써라. 그러면 초반응을 써야 돼. 요 반응. 위에 나온 거. 또는 모든 중화 반응의 공통된 반응을 써라. 그럼 저거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배워야 돼.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배울 거예요. 자, 중화 반응에서 양적 관계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양적 관계는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남자 여자가 미팅하러 갔어. 미팅하러 갔는데 양적 관계가 딱 맞아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 여자는 5명 나오는데 남자가 3명 나가봐. 양적 관계가 맞냐? 안 맞지? 그래, 그러면 여자 2명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5명 됐으면, 아니야, 그러면 야, 걔네가 3명 나면 우리도 3명만 나가.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런 게 바로 양적 관계예요. 자, 즉, 중화 반응에서 양적 관계는 이런 뜻이야.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느냐 봤더니 알자이온 반응식 봐봐. 여기 봐. 얘 하나하고 얘 하나가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양적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야. 반응하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1대1로 반응한다. 반드시 1대1로 반응을 해요. 자, 1대1로 반응을 했을 때, 자, 두 번째, 반응하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수가 많을수록 열도 많이 발생을 해. 중화열이죠?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 자, 반응했을 때, 자, 혼합용액 속에서, 자, 혼합용액 속에서 H 플러스의 수하고 OH 마이너스의 수가 같으면 얘는 뭐니? 완전히 둘 다 반응해서 남아있는 거 아무도 없지? 이럴 때를 중성이 된다라고 불러요. 이거를 중화점이라고 불러요. 중화점. 산과 염기를 반응시켜서 완전히 중성이 되게 만든다. 이걸 중화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자,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보다 많으면은 H 플러스가 남겠지.
OH-는 없지. 1대1로 결합한 다음에 OH-는 없고 H+가 남아. 이거는 산성이 돼요. 그 다음에 H+보다 OH-가 많을 때는 염기성이라고 부르거든.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중화점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도 잠깐 배워봐야 되겠다. 자, 책 순서가 아니에요. 자, 중화점 확인법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반응을 하면 할수록 중화열이 발생한다 했잖아. 그래서 열이 나오니까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 그 다음에 전도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근데 요즘에는 전기 전도도는 거의 안 나와. 얘는 굉장히 예전에는 잘 나왔는데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몰라도 돼. 전기 전도도는 빼도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지시하게 색 변화를 측정해도 우리가 중화점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선생님이 이따가 색깔로 알아볼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자, 산염기와 pH라는 것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는 pH가 안 나왔네. 옛날 책에는 pH가 나왔는데 여기는 또 안 나와 있다. 그래도 간단하게 배워보자. 자, 여기에서는 이제 네 번째 산염기와 pH 이거를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고 부르거든. 그럴 때, 자, pH가 7일 때를 중성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 그 다음에 세 번째, pH가 7보다 크면 염기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산성 염기성에서는 이제 낮을수록, pH가 낮을수록 6, 5, 4, 3 이렇게 낮을수록 더 강한 산이에요. 자, 염기는 높을수록 pH가 8, 9, 10, 11 이렇게 높을수록 더 강한 염기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양적 관계까지도 다 배웠거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화 반응하면서 이온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선생님이 이제 하나씩 다 일일이 체크하면서 한번 해보자. 자, 이거 지울 거야. 이거 지우고. 자, 오늘의 또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 중화 반응에 따른 이온수의 변화. 요것과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험관에 HCl을 3개를 넣어놨어. 3개. 바닥에 HCl 3개를 넣어놓고 위에서 NaOH를 첨가할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첨가할 수가 있겠지. 근데 거꾸로 이번에는, 자, 이렇게, 자, 여기에 NaOH를 3개를 넣었어. 그 다음에, 자, HCl을 첨가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야. 이거는 첫 번째 거를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것도 알아내잔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거에, 자, HCl이 3개 있죠. 요거를 이온으로 다 만들어 볼 거야. 이온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H+가 3개 있고 Cl-도 3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3개씩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NaOH를 하나를 집어넣어봐. 여기에다가 NaOH를 한 개를 넣었다. 그러면 자 저기 봐봐. OH 마이너스가 하나 들어오지. 그러면 H 플러스 하나를 없애겠지. 그러면 남아있는 H 플러스는 몇 개가 돼? 오케이. 2개. 그리고 Cl 마이너스는 여전히 3개예요. 그리고 Na 플러스가 하나 들어왔지. 그리고 물이 하나 생겼겠지. 요렇게 된 상태야. 근데 봐, 위에 것도 H 플러스가 있으니까 산성이고 밑에 것도 산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2개를 집어넣었다고 보자. 처음 거에다가 2개를 집어넣으면 H 플러스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죠. Cl 마이너스는 여전히 3개지. Na 플러스는 2개가 들어왔지. 그 다음에 물이 2개가 생겨요.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중화점이 될 때가 얘를 3개를 넣었을 때야. 그러면 자 얘는 Cl-3개, Na 플러스 3개, 물이 3개가 돼 있고요. 요게 중화점이 되는 거야. 그치? H 플러스도 없고 OH 마이너스도 없으니까 충성이야. 자, 근데 여기에 하나를 더 집어넣잖아. 그러면 NaOH가 4개가 되면 이제 H 플러스가 3개 없어지고 OH 마이너스도 3개 없어지고 OH 마이너스가 하나가 늘어요. 4개를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는 여전히 3개고 그 다음에 Na 플러스가 4개가 됐어요. 그리고 물은 여전히 3개밖에 안 만들어져. 그 다음에 쭉 더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야. 얘가 OH-2개, 얘가 5개 Na 플러스, 얘는 똑같이 3H2O, 얘는 3Cl- 똑같거든, 나머지는. 자, 그러면 여기에 그래프를 우리가 6개를 그릴 수가 있어. 한번 봐봐. 자, X축은 뭐냐면 첨가된 양이야. 첨가양은 자, 위에서 떨어뜨리는 걸 생각하면 돼. 위에서 떨어뜨리는 게. 이게 첨가되는 거잖아. 그치? Y축은 이온수래요. 이온의 수. 자, 그럴 때, 자, 이 두 그래프의 공통점을 봐봐. 하나는 이렇게 증가하고, 하나는 없다가 이렇게 증가해. 이 두 그래프의 공통점이 뭐냐면, 증가하는 게 공통점이지. 그러면 증가하려면 봐봐. 증가하려면 뭔가 계속 넣어줘야 되지. 넣어주는 거는 위에 거 봐봐. NaOH가 첨가되잖아.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래프는 Na 플러스나 H 플러스잖아. H 플러스가 아니라 OH 마이너스. 자, 이렇게 넣어주는 물질에서 찾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봐봐. 이 선생님이 쭉 이렇게 한 거에서 봐봐. 넣어줄 때마다 계속 증가하는 게 뭐야? Na 플러스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없다가 하나, 둘 증가하는 게 OH 마이너스잖아. 그치? 이렇게 증가하는 게 구경꾼 이온이에요. 자, 그리고 요점이 뭐가 되는 거냐? 요점이. 이게 중화점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래프가 또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어. 자, 총이온, 총이온이 아니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온수가 일정 줄어들다가 없어지는 그래프도 나와. 그러면 일정한 거 봐봐. 이 쭉 써준 거에. 얘는 Cl-죠? 얘도 구경꾼 이온이에요. 자, 이 구경꾼 이온 얘는 줄어들다 없어지니까 H 플러스가 되지. 네, 밑에 있는 이온에서 찾으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두 개의 그래프는 자, 첨가 부피에 대해서 총이온수. 총이온수를 보면 여기에 선생님이 자 봐봐. 3개, 3개니까 6개. 둘, 셋, 하나, 6개. 하나, 셋, 둘, 6개. 3개, 3개, 6개. 여기까지 일정하죠? 그래, 그래서 총이온수는 이렇게 변해요. 일정하다가 그 뒤부터는
어느 순간부터 증가해. 그럼 여기도 요점이 중하점. 여기에서도 요점이 중하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완전 중성이 되는 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서 생성된 H2의 수. 자, H2의 수 봐봐, 여기. 하나, 둘, 셋, 셋, 셋. 그쵸?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증가하다가 1점. 이렇게 돼. 요 점도 여기서 중화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책에서 어느 그래프에 나와 있니? 46페이지. 거기에 플러스 강의 쪽에 봐봐. 이온수 변화 그래프 나와 있는 게 4개가 그려져 있죠. 이 4개를 합친 거야. 4개를 합쳤더니 이렇게 되잖아. 하나는 증가, 하나는 일정, 그리고 하나는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그래프가 합쳐져 있지. 요 4개 그래프를 위에 그래프 4개로 합친 거니까 어떤 그래프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 자, 46페이지 맨 아래 그래프 있죠? 그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로 나와 있는지, 어떤 그래프 유형인지 이걸 설명할 거야. 자, 요걸 보자. 자, 실험을 할 거예요, 실험.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농도가 같은 NaOH, HCl 수용액을 이용해서 자, 5개 시험관에 HCl 수용액 10, 20, 30, 40, 50ml를 넣고 자, BTB 두세 방울 넣은 후 방울 떨어뜨린 후 거기에다가 자, 각각 시험관에 각각의 시험관에 NaOH 수용액을 50, 거꾸로 40, 30, 20, 10ml씩 넣고 자, 용액의 색과 온도,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기 전도도는 안 나온다 그랬잖아. 거의 대부분 온도나 색만 나와요.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돼.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자, HCl을 10, 20, 30, 40, 50ml 넣고 거꾸로 NaOH를 각각에다가 거꾸로 50, 40, 30, 20, 10ml를 넣는 거예요. 자, 근데 위에 거 산과 염기를 다 합치면 전부 다 60ml지. 그래, 60ml인데 첫 번째 거 10과 50을 섞은 건 어때? 반응을 할 때. 1대1로 반응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농도가 같을 때는 있지 부피도 1대1로 반응해요. 그럼 10ml에 50ml 넣으면 10ml, 10ml가 반응해. 그러면 10ml, 10ml 반응할 때 온도가 요만큼 올라갔다 보자. 요만큼. 여기는 자 요만큼 올라가요. 50ml, 10ml 넣어도 똑같이 10ml, 10ml 반응하고 40이 남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거 봐봐. 20, 40을 섞으면 혼합은 60인데 20, 20이 반응하지. 그러면 처음 것보다 반응이 2배가 일어나면 열도 2배 나와. 그래서 온도가 2배 올라가요. 그 다음에 가운데 30, 30은 다 반응해서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요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건 이건 온도의 그래프예요. 그럴 때 이 점을 중화점이라고 부르고 가운데 점이 그 다음에 앞에는 염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여기는 염기성이 될 거야. 뒤쪽은 산이 더 많죠. 1대1로 반응한 다음에. 그래서 뒤쪽은 산성이 되는데 여기에 BTB를 섞었다 그랬지. BTB는 중화점에서 녹색, 아까 색깔 외웠어요. 염기성에서 푸른색, 산성에서 노란색을 떼요. 황색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온도와 그 다음에 지시하게 색을 이용해서 중화점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전기 전도도는 있지? 자, 대부분 요 온도 변화하고 반대 그래프가 나와요. 이게 전기 전도도의 그래프야. 중화점에서 전기 전도도가 제일 작아요. 알겠지? 자, 근데 우리 자, 이 그래프에 이제 잘 봐봐. 요 점을 A점이라고 하고 요 점이 B점이라고 하고 요 점을 C점이라고 할 때 ABC에서 이온의 개수가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물은 몇 개가 만들어졌을까요? 이런 거 풀 때는 있지. 어떻게 푸냐면 자, 우리 이온의 종류는 네 종류라 그랬지. 네 종류를 자, 이렇게 가로로 써놔. 이렇게 가로로 써놓고 있지. 자, 중화점을 찾으면 굉장히 편해. 중화점이 C점이죠. B점이죠. B점. 그치? 자, B점은 얘 30mm하고 얘 30mm 섞은 거잖아. 그러면 니네 마음대로 정하면 돼. 30mm 속에 H하고 OH-를 같은 수로 넣기만 하면 되거든. 니네 마음대로 넣으란 말이야. 근데 뭐에 맞춰 넣는 게 가장 쉬우냐면 30mm에 움직이는 게 가장 쉬운 숫자를 선택하면은 좀 쉬워요. 그래서 10mm당 n개씩 있다면 30mm에는 얘가 3n개가 될지 그래야 중성이 되겠지. 그럼 얘도 3n개 3n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거에 맞춰놓고 물은 몇 개가 생겼냐 그러면은 3n개 생겼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지워버리면 되거든. 이렇게. 얘 3n개하고 얘 3n개 없어진 게 물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번엔 A점은 어떻게 따지냐면 A 봐봐 A점. 얘는 50mm 넣고 얘는 10mm 넣고 얘가 50mm 들어갔죠? 그러면 50mm니까 30mm에 3n이면 얘는 5n개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n개씩이 있는 거죠. 그러면 물은 이제 봐봐. 얘 없애. n개 없애고 얘 n개 없애면 4n개가 남았지. 그러면 물은 몇 개가 생겨? n개가 생긴 거예요. 봐봐. 눈으로 볼 수 있잖아. 이 용액 속에 어떤 이온이 몇 개 몇 개 몇 개가 있을까 이렇게 확인이 돼요. 시점도 봐봐. 얘는 40mm니까 얘는 4n, 얘도 4n. 얘는 20mm니까 얘는 2n, 2n 이렇게 해놓고 또 지워. 얘 2n개 없어지고 얘 2n개 없어지고 2n개가 남았네. 그리고 물은 2n개가 생겼네. 이렇게 우리가 생긴 물 분자수 그 용액 속에 혼합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수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쉬워.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47페이지까지 자 지시하게 색변화까지 끝냈는데 거기 중화반응에 얘가 나오죠. 얘. 중화반응의 얘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봐봐. 생선 비린내 줄일 때 거기에다가 생선에다 뭘 뿌리지? 레몬. 그렇지. 레몬즙 뿌리잖아. 이게 중화반응 이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자, 제산제 복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가 돼. 위산이야, 산. 그러면 우리가 염기를 먹는 거예요.
제산제가 염기로 위산을 중화시켜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우리 양치질 할 때 있지. 원래 이게 양치질 할 때는 우리 음식 먹으면은 그 이빨 사이에 음식물이 껴갖고 부식 이게 썩으면서 세균 작용으로 산이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이빨이 썩는 거예요. 이빨이 그 구멍이 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양치질은 산염기 중화 반응을 해서 중화시키는 이런 작용도 해. 자, 거기 보면은 입속에 음식물이 되면 충치의 원인이 되는 산성물질이 생긴다 그랬잖아. 그 산을 줄이는데 염기를 이용하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자, 벌레 물리는데 바르는 약이 뭐, 아까 우리가 개미, 곤충이 갖는 게 포름산이라 그랬잖아. 물면서 포름산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고기가 부어요. 그 포름산을 중화시키는데 암모니아수를 발라. 그 다음에 또, 자, 산성화된 호수에다가 또는 산성화된 토양에다가 석회가루 뿌리는 거. 자, 이런 것도 중화 반응의 예고. 그 다음에 공장의 산성기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염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예야. 그리고 우리가 비누로 머리 감은 후에 머리 감는 헹구는 물에다가 식초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것도. 이런 것도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읽어보면 돼요. 알겠죠? 읽어봐야 돼. 자, 여기까지 준식이 다행히 질문할 거 있어? 없어요? 역시 단원이 또 하나가 끝났어. 그러면 역시 산화한원하고 산염기 중화 반응까지 또 문제를 확인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오늘 또 외울 거 다 외우고 해야겠지?